네, 2016년 오늘 3월 29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코스피는 0.6% 상승한 1994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. 자, 전체적으로 지난주, 이번 주에 이어서도 대체적으로 옆으로 좀 횡보를 해주고 갖다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지수는 2000포인트를 저항대로 두고 있는 가운데 딱히 밀리지 않고 옆으로 그냥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.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가운데 한 템포 좀 완급 조절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보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딱히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그냥 갖다 붙여주면서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이제 4월 어닝 시즌도 있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끌어올렸었고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리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지수의 영역대였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다소 좀 매도를 하고 선물 그동안의 매수 기조를 좀 이어오다가 조금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요. 자, 오늘 같은 경우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약 한 1483억 매수를 해줬습니다. 자, 근데 중요한 거는요.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는 했지만 이 가운데 1300억 원가량이 비차익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.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들어온 기계적인 매수였고 또다시 장 막판에 동시효과에서 거의 500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왔던 모습인데 이 금액 또한 결과적으로 비차익을 통해서 들어온 기계적인 매수였다. 1300억 원 정도가 거의 비차익을 통한 기계적인 매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때에는 개별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기보다는 비차익을 통한 기계적인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4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비차익을 통한 기계적인 매수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거, 기계적인 매수만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다소 좀 어닝 시즌 들어가기 전에 조금 선별해서 골라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전체적인 지수는 위로는 2000, 아래로는 1850 이 구간 내에서의 박스권이 지난 2011년, 12년, 13년, 14년, 15년, 16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 넘어서 2050포인트 가다 보면은 조금 더 종목들이 상승하고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지수가 좀 올라가고 2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속에 증권주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고요. 증권주를 제외한 기계 종목들이 조금 더 올라갔었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그냥 약보합 내지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됐었던 모습입니다. 자, 지금은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주도주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주도주가 좀 나오고 그쪽으로 매기가 좀 쏠린다면은 지수 2000포인트 돌파도 이제는 시간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코스닥 흐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코스닥은 오늘 1.48%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. 코스닥이 상승하는 걸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만 약 한 1100억 원 넘게 순 매수의 흐름들이 나타났죠. 오늘 코데스 컴바인도 급등이 나오면서 일단은 지수 상승에 한 몫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다만 오늘 코데스 컴바인보다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아무래도 셀트리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지금 3% 넘는 코스닥의 대장주죠.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이 움직여야 시장이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3.79%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도 오랜만에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 쪽으로 흐름이 완전히 넘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만 그나마 이제 쉬어가던 제약 바이오,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로 하여금 매기가 몰리고 그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흐름들이 넘어오고 한다면
다시금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700포인트 돌파도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지금 당장 돌파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요 박스권 위로는 700 아래로는 650 내에서의 박스권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다가 다시금 제약 바이오 쪽으로 흐름이 좀 넘어오고 주도주가 만들어지고 하면은 다시금 움직일 수 있는 여력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역시나 오늘도 전체적으로는 이 개별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만들어졌었던 모습들이었는데요. 자,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거의 테마성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죠. AP 시스템이라든지 테라세미콘이라든지 이런 그 OLED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비아트론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좀 많이 떨어졌었죠.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고 나서 들어주는 반등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순환하는 테마에서 그동안에 좀 쉬었던 종목들이 다시 흐름이 넘어와서 탄력을 좀 보여줬다.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재차 조정 흐름들이 나오거나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치고 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해서 잡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장세입니다. 순간적으로 불끈하고 들어올리고 나서 다음 날은 싹 쉬어가기 때문에 지금 장세가 빠르게 튀었다가 눌러버리고 이런 개별주 순환 테마의 장세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치고 가는 종목들을 따라서 사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크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. 오늘 에스코넥도 마찬가지로 이 VR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만들어냈죠. 강세 흐름을 좀 만들어냈었고 이렌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장중에 튀게 되면서 그동안 사실 VR 관련주들이 이슈가 되고 튀었다가 빠지고 반등 나오고 오늘 또 빠져버렸어요. 결국에는 순환 테마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튀었을 때 좀 팔고 그 다음에 좀 조정받고 쉬어갈 때 자리 만드는 거 보고 조금 다시 담아가야 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물려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튀었을 때를 오히려 좀 매도 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직까지는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만한 게 명확히 드러난 건 없습니다. 그나마 제약 바이오 가운데 셀트리온의 오랜만에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좀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그래서 지수까지 좀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주들로 완전히 흐름이 넘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개별 종목들 위주로 순환 테마의 흐름들을 조금 더 타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차라리 700을 넘어간 다음에 대형주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. 차라리 제약 바이오주들로 하여금 주도주 흐름이 완전히 넘어오고 그래서 700이 넘어가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이 구간 내에서의 박스권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만큼 개별 종목들 순환 테마 쉬어가고 조정받고 눌러주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.